혈관의 변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문맥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직경이 이제 넓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비장이 커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측부 혈행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수 출현 여기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출현. 자, 간내 혈관의 변화.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정상적인 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공부한 내용의 간의 크기다, 간 표면이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정상적인 간이 간경화된 모습으로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간 위협은 위축이 되고 간 표면은 울퉁불퉁해지면서 미상협은 커져 있고, 그리고 울퉁불퉁하면서 간 좌협이 오히려 커지면서 간의 라테랄 마진이 블룬팅한 모습으로다가 이 빨간색 그 분필로 본 모습이 이렇게 간이 모습이 변화됐어요. 자, 원래 정상적인 간내 혈관의 변화는, 지금 간내 혈관의 변화 설명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간내 혈관의 변화는 아주 반듯반듯하고 직선적으로 매끈하게 지나가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러나 간경화되면은 어떤 경우는 위축이 돼서 찌그러지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커지고, 간은 딱딱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변화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간내 혈관이 이렇게 빤하게 가야 될 혈관이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가겠어요? 삐뚤빼뚤 울퉁불퉁한 이런 뱀처럼 지나가는 사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간에서는 절대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행. 뱀사자 써서 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행, 뱀사. 톨토스라고 그래요. 톨토스 러닝하는 인트라헤파틱 베셀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건 간경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내 혈관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볼 것 같으면은, 여기 포탈 베인이 있고 중심, 즉 1차 분지, 2차 분지까지는 괜찮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문맥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서 좌우측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서 1차 분지를 했습니다. 갈라졌어요. 1차 분지, 2차 분지까지는 그런대로 직선상을 유지하는데, 3차 분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3차 분지 때 시작이죠. 이때부터는 이렇게 톨토수한 이런 사행을 하는 혈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말초 부위에서도 역시 보일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톨토수한 이런 사행을 하는 혈관들을 관찰하면은 이건 뭐겠어요? 틀림없이 간경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다. 또 어떤 경우는 혈관 내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좁아진 경우는 어떻게 좁아질까요? 위축된 곳에서는 좁아지겠죠. 커진 곳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넓어지기도 하고, 문맥압이 높아지는 경화가 되면서 혈관벽이 좀 더 크게 보이는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변화가 크고 작고 삐뚤빼뚤한 모습으로 관찰이 되는 것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간내 혈관의 변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문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메인 포탈 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 포탈 베인. 자, 메인 포탈 베인을 우리가 혈관계를 갖다 쭉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이제 스플레노 포탈 시스템을 갖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스플린이 있습니다. 스플린에서 빠져나오는 비장 정맥이 있어요. 스플레닉 베인. 인페리어 메센트릭 베인이 하 장간막 정맥이 붙습니다. 슈페리어 메센트릭 베인, 상 장간막 정맥이 붙어서 비로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메인 포탈 베인이 돼서 간 속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딱딱하게 돼서 간 속으로 피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피가 거꾸로 리거지테이션, 역류합니다. 역류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이 문맥 혈관벽, 즉 정상적인 문맥 혈관벽의 내측에서부터 내측까지 직경이 1.5cm 이하여야지만이 정상인데, 피가 역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 혈액, 오는 혈액 합치다 보니까 그 혈관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넓어질 수밖에 없을 적에 그때 그 재볼 것 같으면 굉장히 넓어진 것을 배우면 1.5cm 이상 된 상태에 주문맥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문맥이 확장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포탈 하이퍼텐션, 즉 문맥압 항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맥압 항진증 이렇게 얘기한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복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뭐예요? 비장종대가 일어납니다. 왜? 피가 거꾸로 가니까 비장종대 일어나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 수 있는 측부 혈액류 중에서도 에스파지얼 베릭스 럽처로 인한 출혈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쭉 나오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사항들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주 문맥이 넓어진 상태를 포탈 하이퍼텐션. 그러면 점점점 뒤로 혈액이 역류했을 경우에는 물론 슈페리어 메센트릭 베인 쪽으로도 이렇게 혈액이 압력이 들어가서 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쉽게 넓어질 수 있는 곳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연결된 비장 정맥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비장 정맥이 넓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그 판크레스를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판크레스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왜 잘 나올까요? 판크레스를 검사할 적에 랜드마크가 뭡니까? 비장정맥입니다. 이 비장정맥은 사실상 꾹 눌러서 가지건 신경을 써야지만 사실상 조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간은 검사하지 않고 그 췌장부터 봤다고 가정했을 적에 비장정맥이 너무나 크고 확실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곳이 0.9cm 직경 이상 됐을 적에는 이것도 역시 비장정맥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정맥이 커진 것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정상적인 비장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냐? 비장종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비장을 갖다가 초음파로 스캔할 것 같으면은 비장을 초음파로 스캔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한눈에 정상적으로 다 나타나는데, 저렇게 해서 비장이 비장 정맥에서 시작된 그 혈액이 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역류돼서 비장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비장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피를 엄청 많이 담게 되는 거죠. 만약에 풍선이랑 뻥 터지고 말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피를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장의 크기를 갖다가 그 재는 그 방법은 거기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기 이제 스플레닉 하일럼 비장 정맥이 빠져나오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어퍼에서부터 로어까지 이 길을 재고 그다음에 요 잰 길이에 직각이 되게끔 폭을 재서 이것이 A, 이것이 B, 그래서 A 곱하기 B 나누기 2 하면은 이것이 몇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는데 이것이 정상인 경우는 20 제곱 센티미터 이하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는 이제 그 이 이상 됐을 경우는 그때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요 중앙 요 가운데만 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A, 여기서 요까지 B 재보면 역시 20 제곱 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 정상인데 그 커졌을 때는 비장종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비장종대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측부 혈액론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간은 이렇게 상당히 섬유화돼서 딱딱한 상태로 굳었고, 비장은 비장대로 엄청나게 커져서 더 이상 이제 커질 수가 없습니다. 피를 담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 스플레너 포탈 시스템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안에서만 혈액이 서큘레이션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다른 곳으로 피가 돌아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피가 돌아가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 상태에 뭐 어떤 다른 곳으로 연결되어 있던 아주 굉장히 가느다란 실핏줄 같은 모세혈관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넓어지는 거예요. 왜? 이 혈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피를 돌리는 거죠. 이런 혈관이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측부 혈액로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세 군데서. 자, 그 중에서 어디를 볼 수 있냐고 하면 바로
비장 근처, 비장 입구입니다. 비장 입구를 갖다가 하일름이라고 그러죠. 하일름, 스플레닉 하일름이라고 합니다. 비문부라고 해요. 비문부. 즉 비장에서 들락날락하는 그 입구를 얘기하는 거. 비문부에서 어디로 연결되느냐를 하면은 바로 여기서 혈관이 하나 빠져나와 가지고선 여기 이제 그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 키드니, 신장이 있는데 신장에서 빠져나가는 신정맥이 있어요. 레날 베인이죠. 레날 베인에 연결되어 있던 이 모세혈관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이 혈관이 커진 것이 왜 피 커지느냐 하면 지금 피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어려우니까 바로 이런 곳으로 혈액이 이제 차서 레날 베인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IVC를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큰 혈관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숨통이 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혈관들이 상당히 커져서 보이는 요 혈관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스플레노 레날 콜라테랄 베셀이다. 즉 비장신부 혈액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느냐? 비장이 커져 있는 경우에 비문부를 스캔하게 되면은 이따 그림에서 보면 압니다만은 비문부를 스캔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와글와글 뜨는 스플레닉 베인, 스플레닉 아테리 이걸 제외한 다른 혈관들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것은 스플레노레날 콜라테랄 베셀 즉 비장, 신장, 측부 혈액로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요. 여기 이제 식도가 이렇게 내려오고 위장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식도에서 내려오는 혈관이 메인 포탈 베인에 가서 붙고 또 위장에서 내려오는 게스트릭 베인이 메인 포탈 베인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피가 일리 내려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 속으로 들어가서 IVC를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 서큘레이션을 가지게 되는데 자, 피가 어디로 내려와요? 이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내려와서 문맥에 합류를 해가지고 간 속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 간이 어떤 상태예요? 간경화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액이 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지금 뭐 거꾸로 리거지테이션 돼서 비장 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혈액이 역류되는 판국인데 여기라고 별 수 없이 피가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역류하게 되는 거죠. 위장 쪽으로 가는 것은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데로다 서큘레이션이 서로 이루어져서 조금은 괜찮아요. 숨통이 틀릴 수 있지만 식도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렇지 못해요. 식도 쪽으로 올라가는 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도의 단면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식도예요. 식도의 벽이 있어요. 여기에 식도 혈관 중에서도 이제 식도 정맥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상당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커지게 되니까 식도의 혈관 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얇아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식도 전맥을 타고서 전맥 내측으로다가 돌출돼서 뿔쑥 튀어나오는 이런 식도 정맥류를 갖다가 뭘로 볼 수 있느냐? 내시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시경을 통해서 보는 이 식도 정맥류가 있을 적에 만약에 이 식도 정맥이 파열이 돼 갖고선 이 부분이 찢어져 갖고선 피가 흐르게 되면은 이때는 식도 정맥류성 파열, 즉 에스파지얼 그 베릭스 럽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간경화를 꾸준하게 앓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잘 하시고 나서 갑자기 어서 이렇게 비린내가 이렇게 나니 하면서 갑자기 울컥하면서 그 피를 쏟게 되는 경우 헤마트 에메시스라고 하죠. 그 토혈이라고 할까요? 헤마트 에메시스 토혈인데 이런 경우에 여기서 피가 쏟아져 나와 가지고서 그 바깥으로 입으로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 피 토혈 또 이 피가 식도를 통해서 위장 쪽을 통해서 소장 대장을 통해서 내려가서 나중에 대변을 봤을 적에 그 대변 색깔이 까맣게 되는 건 뭡니까? 흑변이라고 하죠. 흑변 다른 말로는 멜레나라고 하죠. 멜레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용어를 좀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런 모든 사항들이 간경화에서 기인된 그런 합병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볼 수 있는 이 에스파지얼 베릭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종단 스캔에서 프로브를 10시 방향에서 이와 같이 스캔해서 머리 쪽으로다가 앵글 왼쪽 그러니까 왼쪽 견갑골 쪽을 향해서 앵글을 줄 것 같으면은 거기에서 그림이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 바로 에스파거스하고 스토막하고 거기에 연결되는 에스파고 게스트릭 정션이 보여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에스파거스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스토막이 형성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그 관찰이 되게 되는데요. 에스파거스, 디스탈 에스파거스. 그러니까 에스파고 게스트릭 정션, 지금 식도와 위장 접합부, 문합부이죠. 거기가 저기 그 이행부죠. 이행부가 여기서 보여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다발성 시스틱한 패턴. 그 시스틱한 패턴은 뭡니까? 바로 그 식도 정맥이 늘어나서 좀 더 낭종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다발성으로 관찰됐다. 이것은 뭡니까? 정상에서는 안 보이는 건데 보였다는 것은 식도 정맥류로 출혈이 됐다.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될 수 있는 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이제 뭐냐고 하면요. 루틴 스캔 제 1번 방법 했을 적에 간에 이렇게 나타났을 적에 포탈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 올라가는 부위의 명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맥제부라고 그랬어요. 문맥제부. 문맥제부라고 하는데 이때 제자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바로 배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꼽. 이 배꼽이 왜 간 속에 들어있느냐? 지금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가 다른 곳으로 간 속으로 못 들어가 피가 다른 곳으로 막 혈액의 그 콜라테럴 베셀이 발생되고 있는 방국인데 원래 정상적으로다가 연결되어 있던 이 제방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방정맥, 파라움블리칼 베인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움블리칼 베셀 여기 그 문맥 제부에서 연결돼서 간의 전면부를 향해서 올라가서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바로 배꼽까지 가서 이 배꼽에서 복벽을 향해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혈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눈에 안 띄어요. 그러나 간경화돼서 다른 곳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이런 아주 굉장히 가늘은 혈관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났을 적에 우리는 이런 제방정맥이 확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벽까지 배꼽까지 연결이 돼서 이 배꼽에서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복벽으로 다 연결되는 복벽 정맥 노장. 그래서 그 간경화되고 복수가 잔뜩 빵빵하게 찬 사람들 배를 훌렁 걷어붙이고선 배를 불 것 같으면은 복벽에 파란 선 그 혈관들이 와글와글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배꼽을 중심으로도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배꼽이 있으면 이게 방사형으로 이게 펼쳐나가는 그 혈관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거 말고 위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는 혈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IVC나 이런 것이 이제 막혔을 경우에 보이는 건데 이것은 틀리고 배꼽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복벽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이런 복벽 정맥 노장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간경화에서 볼 수 있는 합벽증. 그래서 초음파로다 이 제방정맥을 갖다가 파라움블리칼 베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가 된다면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측부 혈액론을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다? 초음파로다 세 가지. 스플레노 레날 콜라테랄 베셀, 그 다음에 에스파지알 베릭스,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파라움블리칼 베인. 요 세 가지를 측부 혈액론으로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간경화의 마지막 볼 수 있는 복수 출현. 복수가 간경화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약 한 40%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복수가 발생이 됐다 하면 이건 틀림없이 간경화에서 볼 수 있는 복수. 이 복수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담낭벽이 두꺼워지는데
이중벽, 삼중벽 이런 식으로 다 두꺼워지는 그 담낭벽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간경화에 대해서 한 10가지에 대한 초음파 소견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실을 공부를 하게 되면,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다가 쭉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미지를 뒤다볼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아주 자신감이 생기고 쉽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 이 간경화에 대한 식으로다가 뭐는 어떻게 보이고 뭐 혈관은 어떻게 식으로 더 보이고 에코는 어떻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다 쭉 보고 나면은 다른 간 속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병변도 이런 식으로다가 아주 쉽게 잘 공부가 될 겁니다.